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2월 첫째 주 마감을 지었네요.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텔콘 RF 제약 관련해서 강성주주연대 호소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공유 드리고자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제 채널의 이름이 꿀벌 스토리로 지은 이유를 말씀드리죠. 그때 이제 개미보다는 개미와 꿀벌 둘 중 하나를 고민을 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미와 꿀벌. 사회성이 아주 강하고 서로 집단 행동을 하는 곤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꿀벌 스토리라는 얘기는 우리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 스토리라는 의미로 꿀벌 스토리라는 채널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그런 점에서 이제 최근 게임스탑의 운동을 표방하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력을 시험하는 어떤 테스트였던 것 같은데, 그 운동이 각계격파를 좀 당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똘똘 뭉치기보다는 자기 종목만 생각하는 결국 그런 운동으로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맙의 1분기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응원합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 기사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걸 한번 보시죠. 텔콘 RF 제약 강성주주연대라는 카페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방금 사실은 가입 신청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가입해 보려고. 주주들끼리 모이려는 시도를 여기저기서 많이 해요. 사실은 뭐 오픈 카카오톡이나 밴드도 예전에 잠깐 있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지금 유튜브 채널, 제 채널을 중심으로 뭉친 텔콘 주주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이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참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호소문 1월 26일자 호소문이고, 한번 내용 읽어드릴게요. 텔콘 RF 주주 여러분,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비보존의 오피란제린이란 세계 최초의 비마약성 진통제의 성공을 꿈꾸며 텔콘에 투자한 4년차 소액 주주들입니다. 현 비보존 그룹의 이땡땡은 텔콘 RF 제약의 공동 대표를 하며 텔콘 주주들에게 오피란제린 약물에 대한 효과와 신뢰를 장담하며 이 모든 것을 텔콘 주주들과 함께할 것이란 가슴 부푼 꿈을 꾸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텔콘은 2018년에 경구제 공장을 신설하겠다며 주주들에게 확신 있게 청사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이땡땡은 우호 세력들과 함께 텔콘에 받은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비보존을 코스닥 상장시키겠다며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물론 주가는 지수 편입으로 더 치솟았지만 오피란제린의 90조 시장과 대표의 확신적인 말에 쉽사리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보존은 코스닥이 아닌 KOTC에 상장한 것입니다. 이에 텔콘 주주들은 시장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주가는 직접 투자가 가능해진 비보존으로 인하여 이슈와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액 주주들은 그래도 텔콘이 대주주라는 지위를 결코 무시 못한다는 생각과 믿음 속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공매도와 무한적인 리픽싱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스닥에 상장했던 엠마우스는 자기 자본의 가치 하락으로 결국 퇴출되었습니다. 텔콘의 리픽싱 피해는 또 있습니다. 비보존 이슈에 텔콘 주가가 움직이려나 했지만 지분율 5%의 에스텍파마에 뒷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식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리픽싱 전문회사에 대한 부정적 신뢰의 인식으로 더 못 간 겁니다. 또한 텔콘이 비보존 악재에는 대주주란 이유로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그뿐만입니까? 텔콘은 비보존 유상증자 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었으나 그것을 실권하며 대주주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주주의 지위는 내려놨지만 텔콘은 비보존의 3상 결과를 앞두고 또 한 번의 고배를 마십니다. 바로 루미마이크로의 등장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텔코는 비보존 3상 결과를 핑계로 그동안 비보존과의 관계 해명을 피해왔습니다.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 비보존 제약, 볼티아 등 자기들만의 그룹을 구축하고 더 이상 텔콘이 끼어들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보존과의 협력과 상생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은 이대로 바라만 보고 계실 겁니까? 비보존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전사체를 발행해준 우리 텔콘 주주님들 이대로 방관만 하셔도 무방하십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이후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휴머니젠. 이 또한 KPM테크가 날아갈 때 엠마우스의 장내 매도로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며 KPM테크 주가 상승하는 모습만 바라보는 우리는 비참하고 원통할 뿐입니다. 또한 에이비온 2대 주주면 뭐합니까? 에이비온의 코로나 치료제는 텔콘과 연계 기사를 내고도 에이비온 급등을 만들어준 항암 관련 임상 소식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우린 왜 우리 계좌에 신경을 안 쓸까요? 주식 투자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의 게임스탑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가진 헤지펀드를 박살냈습니다. 텔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0%가 개인 투자자인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뭉치면 회사의 말도 안 되는 독주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주의 권한을 찾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항상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열등적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텔코는 얼굴마다 역으로 팔려가야만 하나요? 주주를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회사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소액 주주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텔콘의 유동 주식은 90% 가까이 되고 외인 지분과 대주주 지분을 빼면 약 80%가 개인 소액 주주입니다. 주주 여러분, 이제는 걸기하고 뭉치고 단결합시다. 소중한 투자금 내 손으로 지킵시다. 주주님들의 동참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주방과 연대하겠습니다. 소액 주주들을 통합해 보겠습니다. 거국적인 주주연대방을 만들어 확실하게 소액 주주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 혼자는 말 그대로 개미처럼 힘없고 건들면 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회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회사를 확실하게 견제, 감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주주님들의 참여를 고대합니다. 텔콘 RF제약 강성주주연대 올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네이버 카페예요. 카페.naver.com/텔콘 하면 나오나봐요. 저도 방금 이제 가입 신청을 했는데 아직 회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아직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뭉쳐야 됩니다. 특히 텔코는 여기 그래도 나왔지만은 썩 그렇게 대주주나 주요주주 지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회사에서는 그것을 무서워할 겁니다. 이상으로 우리 텔콘 RF제약 강성주주연대 호소문에 대해 읽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이 다음 시간에서는 주간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